그 대표 만나서 하는 일 보니까 정권 교체의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런 긴장감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내년 이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3월 9일 날 교체해야 되겠다는 국민의 이건 배신 행위 아닙니까? 우리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죽이기에는 그야말로 저는 윤석열 죽이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온갖 악담을 다 퍼부으면서 여당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하고는 그렇게 다정다감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그 당에 가서 대표를 해야 될 사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분노가.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4.3과 5.18의 과다함과 그리고 북한의 대북 문제, 한미 동맹을 파헤친 것, 이 안보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스팔트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아스팔트에 가서 싸우는 정말 이 절박한 국민들을 향해서는 아저씨들이라고 그랬어요. 아저씨들이 감을 못 읽는 아저씨들이다. 태극기 부대라는 표현도 썼죠. 네, 태극기 부대, 감을 못 읽는 아저씨들. 이런 정도로 정말 모욕적으로 비하하고 사실 조롱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종편 출연하면서 네. 아무 말 대잔치. 사실은 나이가 젊고 그랬어요. 아무 말이나 해도 시비를 별로 안 걸었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오랜 습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땐 정말로 막말을 엄청 쏟아내더라고요. 이런 막말이 우리 편에 대해서 우파 보수 세력에게는 이런 막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이를테면은 근데 태극기 부대라는 표현도요. 태극기 시민 또는 태극기 세력이라 부르는 게 맞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경멸스럽게 부르는 얘기가 태극기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좌익들이 우쪽을 향해서 부르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어떤 군중 시위를 하다 보면은요, 거기에는 태극기 든 사람, 성족이 든 사람, 간혹가다 이스라엘기 든 사람, 십자가 든 사람, 소주병 든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극히 일부에다가 말입니다. 거기 보면은 뭐 이스라엘기를 갖다가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해 안 간다. 뭐냐면 태극기 부대라는 표현을 하고 뭐 태극기 부대도 자기는 껴안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스라엘기 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다. 이게 뭐냐면은요. 그 어떤 이 태극기 시민들 있잖아요.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을 갖다가 탁 꺼내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폄하를 하는 어떤 그 일종의 그 어법이거든요. 사고방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갖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태극기 시민들의 그러면은 나와 가지고 말인데 길거리에서 오줌 싸는 사람도 있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뭐 이 도시락 까먹고 안 먹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허물을 찾으려면요. 그렇죠.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집회들은 다 그렇습니다. 촛불 시위, 촛불 집회 때를 보면요, 그거 정말 흉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목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피가 절절 흐르고, 그 다음에 이재용을 갖다가 한 방에 집어넣고, 하여튼 정말로 어떤 정말 흉측한 어떤 짓거리 많이 했거든요. 그렇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고방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태극기 어떤 그 시민들의 어떤 비원과 열정, 그 다음에 태극기 시민의 본질에 전착을 해야 되는데, 그 격가지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참 야비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존중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기를 갖다가 더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해 못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또 덮어버리는 이런 식의 어떤 이 말본세가 참 정말로 더럽게 배워먹거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 가지고 뭐 아마추어? 그 다음에 당에 들어오면은 뭐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도움을 받는다? 아니 저거 완전 오만방자한 거거든요.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아마추어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나 그 다음에 입당식이 늦었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입당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오만방자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한우로 먹어야 되는데 육으로 바뀌었다가 육우에서 지금 바뀔까봐 육우마저도 놓칠까봐 지금 노심초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조급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참 진짜 함부로 말입니다. 네. 저는 이준석에 대해서도 무슨 부상유치라는 말 표현을 쓰기 싫어했는데 정말로 저런 표현들을 보면은 정말로 이 젖비린내 난다는 표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는 이런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말입니다. 아마추어라는 네. 표현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완전히 어떤 정권 교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할 사람을 그렇게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공공연히 이야기했어요. 뭐 1%도 내가 1%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태경 의원을 대통령 나와야 된다고 했고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수 우파 진영에서 보수 세력들은 하태경, 유승민 하면 혐오 세력입니다. 그런 후보를 되자고 그 후보를 가지고 당내 후보가 있으니까 공정하게 와서 경쟁을 해라. 이 이야기는 윤석열 후보를 들어올까봐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엿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윤석열이라고 한다면요, 저 땅에 가까이 갔다가 이크 안 되겠다. 아니 하태경, 그럴 것 같아요. 유승민 이런 자들이 심판하자고 요즘 이준석 뒤에 숨어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험을 본다 샀지, 뭐 시험 뭐 지방의원부터 이렇게 막 본다 그러는데, 아니 논리적으로 보면은요, 뭔가 시험은 가리는 필터링하는 기능 아닙니까? 그건 그런 건방 싸가지가 없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당 대표나 대통령 후보를 시험 쳐야 됩니다. 논리로 보면은 시험 봤으면 면접에서 떨어졌다니까요. 저 사람 이준석은 당 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근데 윤석열도 뭐냐면은 너 기본이 안 됐어. 그럼요. 아마추어야 보니까 뭐 네가 아마추어라는 거를 증명하는 뭐 그런 시험을 낼 수 있겠지. 그렇죠. 예컨대 말입니다. 아니 윤석열이라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시험 본다서 하니까. 그 다음에 아마추어라 그래. 그러고 그 다음에 국힘당에 입당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근데 뭐 이렇게 늦었다. 그 다음에 너 안철수 꼴 될래? 안철수처럼 그렇습니다. 될래? 이런 말을 갖다가 듣는다면요. 이건 악담이죠, 악담. 그런 악담이 없죠.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조차도 말입니다. 합당을 물리고 제3지대로 가서 아니 안철수 같은 경우는 나 출마 안 한다. 내가 대신에 나 윤석열 당신을 대통령 만들겠다. 우리 연정을 하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예컨대 말입니다. 그것이 뭐 한국의 어떤 이 정치 발전이나 어떤 대한민국의 개혁에 더 좋은 솔루션일지도 모릅니다만 그렇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은 최대한 국민의 힘으로 애권 주자들이 말입니다. 마음 놓고 적어도 여기는 아주 공정한 어떤 이 경선이 보장이 된다. 이게 들여놓고서 뒤통수에다가 그냥 계속적으로 칼 꽂고 주먹질하는 이런 짓거리는 안 할 것 같다는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은 완전히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하는 건 우리 뭐 누구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내에는 지지받는 몇 프로 뭐 2% 나오는 후보도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도 밖에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도 밖에 있고. 네, 다 안철수도 밖에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직 플랫폼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플랫폼론도 플랫폼으로서 상대들이 타줘야 그게 플랫폼 역할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지금 온 국민들은 이준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금 내년 이 문재인 정권을 정권 교체를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 하는 걸로 봐선 정권 교체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분들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서 그냥 국민들이 저걸 보고 있으면 우리 우파에 대해서는 이 보수 진영에 대해서는 매우 무섭게 공격을 합니다. 아저씨들이
아저씨들이 그렇습니다. 감을 몰라서 감을 모르는 아저씨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스팔트에서 싸우는 국민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왔습니까? 지금까지. 그 보수당이 그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역사 왜곡 문제라든가 남북 문제, 외교 문제, 모든 문제를 대한민국이 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 번도 이자는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라고는 제1성이 말입니다. 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포를 쏘고 예, 그랬어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크게 통 크게 단결하자.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포용하자. 예. 힘을 합치자. 예. 원래 이제 그런 메시지. 아, 그래. 유승민, 하태경을 데리고 나와서 지금 요즘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보니까 유력 야권 후보인 이 윤석열 후보의 디스하는 역할도 전에는 못했습니다. 디스도. 네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준석 당대표를 당권을 잡고 나니까 뒤에서 이제 디스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먹힐지도 모르지만 단 1%도 지지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태경, 유승민이가 대권 후보라고 그러면 이거 정권 교체가 되겠습니까? 우리 소장님 한번 아이고, 평가를 한번 해주셔. 이것도 참 이건 좀 코미디를 계속 예.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너무나 이게 그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갖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해 가지고 제일 걱정했던 게 예. 아니 통일 단결 연대 연합을 향해서 이렇게 쭉 이 예. 보수자유우파들을 갖다 끌어나가야 되는데 그거하고 역행할까 싶어서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범보수 자유우파 애국 세력들의 단결보다는 분열을 향해서 지금 쭉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우파 진영에 대해서는 세상 모르는 아저씨들이고 밖에 나가서 싸우는 아스팔트 태극기를 들은 시민들에 대해서는 우파에 대해서는 위로나 감사의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아주 잘못되고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철수에 대해서는 공사 구분을 못하는 사람 등등 5만 가지 막말을 했는데 그 막말에 대해 가지고 유감 표시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현재 디스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모욕을 주고 비말을 하고 있거든요. 뭡니까? 윤석열 그렇게 하고 안철수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태극기 시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이걸 갖다가 폄하를 하거나 모욕하고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참 듣기가 거북한 얘기들을 정말 어저께 정말 싸가지 아니라 정말 호로자식 대회에 나가야 할 이야기를 했죠. 뭐라 그랬느냐? 내가 당 대표가, 조선일보에 나온 겁니다. 내가 당 대표가 된 걸 그 감방 안에서 들으셨을까? 이걸로 박근혜 대표는 만족을 해야 된다. 나를 잘 뽑은 것으로. 이런 싸가지 없고 후리아들놈의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될 말입니까, 이게? 감옥에 있는 분한테. 그리고 탄핵은 정당했다고 말을 하고. 그다음에 면회를 할 계획도 없다. 그다음에 사면을 요청할 계획도 없다. 그러면서 지가 뭐 아주 한번 지가 잘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가지고 박근혜가 이렇게 그 참 재뽑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나를 잘 뽑은 것이 당신이 한 것 중에는 제일 잘한 거다 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했지 하는 행보들을 보면요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저런 쓰레기를 어떻게 내가 쟤를 비대위원으로 이렇게 뽑았나. 오히려 지금 이미 박근혜가 저 소식 들으면요 아마 참 그거를 참 진짜 정말로 웃기는 놈을 갖다가 뽑았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탄핵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그 절대 다수가 이거 대통령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사실인데 그러나 탄핵을 하고 나서 저 악마 같은 문재인 정권을 맞이하고 나서는 탄핵을 했던 분들도 후회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정치인들 보니까 거의 다 제가 만난 분들은 후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탄핵은 어떠냐 하면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탄핵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나 자신감에 넘쳐서 지금은 이게 완전 건방이진 거죠. 적어도 보수당의 대표로서 나온 사람이 그 본방 거기 가가지고 그것도 네. 대구에 가가지고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그 자리에서 그냥 내보낸 저 대구는 또 뭐 하는 거냐. 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한심하기. 네? 참 탄핵 관련해서도요. 일단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책임윤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좋은 의도가 있었을 수 있었겠지. 네. 그런데 결과를 보면요. 정말로 문재인 그렇죠. 정권의 폭정을 그렇습니다. 갖다가 이렇게 초래했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어떤 보수의 우파가 완전히 사분오열 지리멸멸 이렇게 되니까 제대로 견제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폭정이 더 심합니다. 그 다음에 탄핵의 어떤 핵심적인 근거가 됐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핵심이 뭐냐면은 이영렬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표한 이게 네. 그 박근혜, 안종범, 최순실이 공동정범이라고 네. 했거든. 공동정범이라고. 이제 그거 K스포츠 미러재단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습니다. 박근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게 밝혀졌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태블릿 PC 같은 경우도 최순실이 쓰지도 않았고 쓸 줄도 모른다라는 그게 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완전 조작된 것이라는 게 다 밝혀졌습니다, 지금. 자, 그때는요, 잘 몰라서 그랬다 네. 십시다. 네. 그러니까 80%가 네. 그 퇴진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네. 요구. 근데 지금 와서 딱 보니까 말입니다. 이게 탄핵은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고요. 네. 그다음에 탄핵의 어떤 사유, 절차, 음. 정치 도의, 정치 전략 모든 면에서 완전히 깡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닌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2016년에 대한 제한된 어떤 정보와 지시가 해서 그때는 그렇습니다. 정말 네. 박근혜 퇴진 또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나는 생각을 했다. 네. 그런데 지금 와서 딱 보니까 결과로 보나 법리로 보나 네. 절차로 보나 정치 전략이나 도의로 네. 보나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요. 그렇게 말을 갖다 한 박수 더 받습니다. 왜? 네. 이준석은 2016년 당시에 그 국회의원도 아니었고요. 네. 중주 당직도 맡지 않았어요. 네. 나이 31살밖에 네.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염장 지르는 얘기를 갖다가 했는지 참 그것도 참 기가 막히지만은 아마 그 듣는 사람들이 그때 적극적으로 반발하지 않는 거는 이준석에 대해 가지고는 탄핵 책임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어떤 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뭔 말을 해도 나 지금 애들 재롱잔치처럼 받아들였지 않았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네네. 손주 수염 잡힌 정도 이렇게 사랑스럽게 봤던 아마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보지 않았나 그러지, 싶어요. 그래. 택도 없으니까. 아니, 하도 그런데 어이가 지금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는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탄핵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동의를 얻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네. 네. 당에서 37% 받아가지고요. 네. 63%는 안 했거든. 아니, 네, 그렇죠. 근데 37% 받아놓고도 지가 이제 네. 1등을 먹었으니까 지가 이제 네. 100% 네. 동의를 얻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아마 생각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친 거지. 네, 뭐 그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도 없고 그냥 젊은 청년이니까 어떤 책임을 뭐 물을 네네. 생각도 없고 뭐 네네. 알아볼 생각도 안 했어요. 네. 근데 요번에 당 대표가 되고 하는 그 행보, 언행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종편을 지금 종편 1세대로서 지금까지 종편을 안 잘리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종편 안 잘린 건 문재인의 장학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종편의 1세대에 나왔던 사람들 거의 다 잘렸습니다. 우파는 다 잘렸고 중도 내지는 좌파 사람들만 논객들만 남아있어요. 네네. 우파들은 다 잘렸습니다. 대한민국 세력은 대한민국을 대변해온 사람은 다 잘렸기 때문에 요즘 종편에 나가도 제대로 대한민국 편을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 사람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딱 이념적 스탠스가 어디쯤 있느냐. 저 사람 민주당에 있거나 정의당에 있다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모두 저 사람을 지금 어디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저 사람 당 대표가 된 이유가 뭐냐? 예비 경선 컷오프 되고 나서 본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득표율을 밝히지 않기로 했는데 이 작전 세력들이 예비 경선 결과 득표율을 모두 공개하면서 대세몰이 여론몰이로 해가지고 결국은 선동에 의해서 사실 넘어간 거거든요. 당 내에서는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거의 당 내에서 지금 이게 영향을 결정적으로 맥힌 거거든요. 다수의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 후에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큰 위험성이 문재인보다 더 위험한 게 지금은 이준석입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저 사람의 역사관, 자 제주 4.3 사태를 지금 그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가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이런 문제들이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여순 반란 사건도 제주 4.3 폭동을 막으러 가는 과정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희생된 사람을 민주화 운동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데에 대해서 4.3 사건에 관해서 아무런 자기 의사를 당하고도 상의도 안 해보고 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아니 뭐 저런 식으로 이제 하면 뭐 오래 못 갑니다. 어쨌든 이 36세 기존에 이게 다 이 50대 60대 어떤 다선 의원들이나 중진들이 못 나서 사실은 그리 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아니 그래서 이제 영선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나이 젊음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은 아주 관대하고 너그럽게 봐줄라 그럽니다. 웬만한 거는 그냥 다 아니 뭐 경험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나이가 어리니까 봐줄라 그러는데 지금 수많은 인터뷰들을 해가지고 폭포수처럼 막말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거의 뭐 막말 반 대한민국 세력 문재인 4년 내쏟은 것보다 더 쏟겠어요. 앞으로 4개월만 더. 아니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젊다 그래서 또 이렇게 뭐 잘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러면서 뭐냐면은 한국 정치인이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뭐냐. 자, 이쪽으로 지금 급격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다선 의원들 정말 깝깝하네 뭐 이리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 뭐 하다 보면은 뭐 이제 이리저리 그냥 막 헤매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 성별을 갖다가 하든지 아니면은 뭐 직업을 갖다가 혹시 뭐 기업인으로 또는 교수로 관료로 뭐 이리저리 해봤는데 이것도 아니 그 다음에 젊은 사람으로 해봤는데 아니야. 이리 되면은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준석이 기여할 수 있는 확실한 거는 뭐냐면요. 그동안 이제 50대 초반이나 40대 중에서 젊은 거 하나 가지고 갑축되는 애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지금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건 뭐 매번 있어 왔죠. 자, 이제 그러면 이준석을 계기로 해가지고 젊다 그래가지고 별거 없구나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당내 국민의힘의 당직자들이나 당내 정치 지망생들 중에 이준석만큼 이력이 돼가지고는 지방의원 출마하는 사람도 이준석보다 다 낫습니다. 맞습니다. 차고 넘치는 겁니다. 자기한테 기회가 박근혜 퀴즈로 아빠 찬스로 박근혜 퀴즈가 된 것 하버드대 나온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성취한 게 뭐 있어요? 동네에서 만두가게 하느냐 해서 성공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당에 얼마든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건방을 떨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이 투표를 해서 당 대표가 됐다? 당 대표 저는 내다바이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다바이 당했다. 너무 좀 화를 내니까. 저는